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건강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척추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고령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을 노인성 척추 질환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척추, 그러니까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하면 디스크 생각하고 오늘 그렇죠. 알아볼 주제인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양대 산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척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볼 수가 있는데 척추 디스크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척추관의 협착증은 여러 가지 내 몸의 인대나 뼈와 이런 부분들이 퇴행이 진행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왼쪽 편이 정상적인 척추입니다. 앞쪽에 디스크가 하얀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부분이 척추관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심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원활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 뒤쪽에서 뼈가 자라난다든지 앞에서 디스크가 민다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신경이 눌리는 이 부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 걸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도 조금씩 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뼈 끝에 있는 뼈 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골극들이 자라나서 신경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내려앉으면서 디스크도 얇아지게 되겠죠. 얇아지면서 그만큼 신경이 더 눌리고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신경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어요. 이 인대들이 잘 잡아주지 못할 때는 부풀어 오르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뼈와 그리고 근육, 인대, 힘줄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노화와 퇴행화 과정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허리가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개인마다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체력들이 다 틀리기는 하겠죠. 네. 자, 결국 척추관 협착증은 내가 내려앉고 그다음에 눌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 옆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만큼 잘 소화를 시켜내줄 수 있는지 잘 지탱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자생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몸의 회복력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원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이 잘 회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70대, 80대가 됐는데 산도 잘 올라가지고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50대, 60대만 돼도 다리가 가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점점 못 걷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네, 네.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를 선행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환자분들의 그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병의 경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30대, 40대 때 디스크를 한 번 이상 알아본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재활 운동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다가 나이가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를 같이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환자의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증상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70대에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은 그 전 연령대에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적정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이죠. 저는 어머님의 증상에 있어서 총 3가지의 치료법들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결국 어머님께서 지금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은 다리 쪽으로 아프고 저린 느낌들이겠죠. 이 부분들은 안쪽에서 신경이 눌리고 그 신경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때 심바로 약침이라는 치료법들을 먼저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바로 약침은 안쪽에 있는 약에서 추출한 그 용액들이 안쪽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신경 주변들의 염증이 줄어들고 디스크의 부종이 감소를 하면 어머님이 지금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약 치료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2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는 안쪽에 디스크가 지금 부어있는 부분들이랑 염증을 줄여주는 1차적인 처방을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태가 조금씩 나아짐에 따라서 어머님이 통증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들이 내 허리 주변에 그리고 다리 쪽에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2차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1차 처방으로 증상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2차 처방으로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만들므로써 내 허리를 다시 또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이렇게 한약요법을 2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지금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허리가 많이 굽어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자세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싶어도 허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고착화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추나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허리와 골반을 바로 맞춰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심바로 약침을 통해서 안쪽에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에 쓰이는 한약을 2가지 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가 염증과 그다음에 부종의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과 인대라는 퇴행성에 대한 부분들의 다시 복구, 세 번째가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또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 어머님께서 걸으시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에 좀 더 주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방치료는 어떤 내 몸에 손상을 가하거나 아니면 독한 약재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환자의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네. 그런데 허리와 다리 통증은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중년 이후에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제가 디스크인지 아니면 협착증인지 정말 많이 헷갈린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이 부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고 그다음에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엎드려 있을 때 이럴 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디스크는 허리를 굽힐 때 힘들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안 그러면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증상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허리가 구부정해진다. 엄마 요새 왜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었어? 허리 똑바로 펴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점점 굽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도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든 아니면 옆쪽이든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뭔가 아프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이런 식의 증상들이 타고 내려가는 것들이 신경 줄기를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아프거나 저리지는 않은데 뭔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뭐 불편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피가 안 통하나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환자분들이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 자다가 예전보다 쥐가 잘 나서 잠을 깬다라는 이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특히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치료 과정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네. 70대, 뭐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미 신경 조직들이 많이 손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지 않고 소화나 이런 대사 장애들도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야말로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수술 없이도 이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치료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네요. 네,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네. 자, 첫 번째가 아까 여러 가지 약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바로 약침에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자, 약침이라는 건 한약에서 정제한 한약을 내 신경에 눌려있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줌으로써 디스크의 부종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인대가 뭐 부풀어 올라있는 부분들도 천천히 다시 감소를 시켜줄 수 있고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편한 통증과 그리고 저린 느낌 그리고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약요법들은 안쪽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런 치료들이 됐을 때 근육과 인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손상된 조직들을 복구시킴으로써 다시 메꿔주는, 틈이 메꿔주는 그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은 내가 틀어져 있는 부분들, 허리가 굽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로 맞춤으로써 보행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자 오늘 세 가지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괴산의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 아쿠아리움이 오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도민의 어떤 그런 볼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350톤급의 메인 수조 그리고 270도 수중 터널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터널을 중심으로 담수 자원 종보존관 그리고 충북 레이크파크관, 아쿠아포닉스 연구관 등 8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